2030 밀레니얼 세대들이 결혼 문화를 새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파격적이었던 주례 없는 결혼식이 이제는 평범해졌고, 이후 야외 갤러리, 한우, 호텔 등으로 가족 친지만 부르는 스몰 웨딩이 유행하더니 요즘은 결혼식 없는 웨딩, 즉 노웨딩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런 노웨딩은 낮은 급여와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밀레니얼 세대들이 스몰 웨딩에 들어가는 비용조차 사치라고 여기고, 그 비용으로 주택 마련이나 신혼여행 등에 투자하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이와는 반대로 플렉스한 웨딩이라고 해가지고 자신의 부를 좀 과시하는 이런 럭셔리한 스몰 웨딩이 또 한편으로는 성행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노웨딩이나 플렉스한 웨딩 같은 것들이 계속 이런 형태의 결혼식이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런 결혼 풍속도가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미래 바른 결혼 풍속도를 어떻게 그려가야 하는지 질문 올립니다. 네. 이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바르게 가는 거죠. 바르게 가는 거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이때까지 하던 저 선천시대의 마지막에 지금 있었던 거는 뭐든지 단체로 해가지고, 뭐든지 함으로써의, 이런 거를 해 본 거죠. 단체로 해가지고. 근데 결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그 명분이 있는 거죠, 이제. 명분 없는 결혼을 하면 100% 실패한다고 보면 되죠. 앞으로 결혼은 명분 있는 결혼을 해야 돼요. 명분에 따라가지고, 결혼하는 방법이 다 뒤틀어지는 거죠. 틀려진다, 이 말이죠. 그렇게, 우리 전통 혼례를 할 것이냐, 서양식으로 할 것이냐가 아니고, 전통도 좋고 서양식도 좋고 우리는 아주 미니 몸도 좋고 뭐 다 좋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결혼을 하는 데는 어떤 데다가 중점을 봐야 되느냐. 두 사람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에 뭔가 명분이 어떤 게 있다면 그 명분을 우리한테 도와줄 사람, 요런 분을 초청을 좀 해서 결혼을 하겠다. 니고 내고 오면 안 되는 거죠, 이제. 결혼식장에는 아무나 오면 안 돼요. 이제 앞으로는, 이때까지는 막 전부 다 축하해 준다. 이제는 결혼을 축하하는 사람들이, 아주, 이게 축소됐어요. 우리 주위에. 우리 결혼을 축하해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축하해야 된다 하니까 쫓아간 거지. 그 다음 축하한다고 같이 박수치고 같이 어울려 주는 거지. 그게 풍성한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그만큼 모여서 그만큼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실패를 했을 때 그 값을 다 지불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 시간 뺏은 것도 지불해야 되고 모든 걸 지불해야 돼요. 잘못 살았을 때. 이래서 실패할 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면 결혼을 하는데 명분이 어떻게 돼야 되냐? 이것도 이제, 결혼의 법칙이 있어야 되겠죠. 있는데, 명분에 맞게끔 축하해 줄 사람이 있고, 또 명분에 맞게끔 이쪽에 에너지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고, 또 명분에 맞게끔 우리가 동참하고 약속을 하는 데에, 정인이 될 사람이 있어야 되겠고, 뭐, 요런 것들. 그래서, 이는 신임이 있는 분들하고 이런 분들이 모인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명분으로 어떻게 결혼을 하고자 한다라는 이렇게 해서 축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축사가 우리 뜻을 이렇게 놓은 거를 이걸 축사를 해야 되는 거죠. 주례를 보는데 주례가 자기가 써온 걸 갖고 읽어요. 그래 놓고 우리는 그럴 뜻이 없는데 그렇게 하라 그럽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가면 갈수록 그렇게 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례를 하려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고자 하는 거를 편지를 써든지 그런 거를 기획을 잡든지 해갖고 이걸 가져와 봐라. 거기에 내가 주례에 마땅한 사람인지 그걸 내가 먼저 보고 그때 결정하겠다. 여기 정확한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이 결심이 뚜렷하고 명분이 있으니까 내가 그 참석을 해서 너희들한테 복을 줘야 되는지, 내가 증명을 해줬다면, 예를 들면 그래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결합을 하는데 신한테 지금 이거 보고를 올려주고 있는 거예요. 주례라는 것은 주례를 바르게 알아야 돼. 주례는 하늘에 보고 올리는 자리예요.
요걸 주관하는 중간 신이 주례예요. 요거 이제 확실히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신의 대역을 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라. 너희들 정도는 내가 대역을 해서 변호를 할 수 있겠다. 하나님한테. 자연에. 구할 수 있겠다. 요 자리에 서는 게 주례 자리입니다. 주례 자리가 한 분에 서버리면 너거는 깨져, 조금씩. 왜? 바르게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정법시대예요. 정법시대는 바른 법칙을 찾아서 행하며 사는 거예요. 이런 거니까, 그러면 주례도 바르게 서야 되고, 그러면 주례 서는 사람을 우리가 할 수는 없으니까, 주례할 사람을 선배님을 하든, 은사를 하든, 깨우친 분을 하든, 무슨 우리가 존중할 분이 하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제자 중에 제자입니다. 그래서, 요 사람들이 하는 것은 지금 결혼할 사람들과 부모님들과 주위에서 같이 일에 동참하는 분들의 요런 설계를 가져오라. 이걸 전부 다 도장을 다 받아오라 그래. 설계를 해서. 그러면 요걸 쳐다보고 당신들이 이러한 이념을 가지고 세상을 열고자 하니 내가 주례를 하겠노라. 탁 찍는 거지. 여기 정상적인 주례예요. 이때까지는 해본 거고 이제는 진짜 바르게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거. 그래서 우리 둘이서 해도 돼요. 둘이서 설계를 가져와라. 그러면 이렇게 볼 때 너 부모들은 없느냐? 부모들이 이만큼 가차운데 빼놓고 할 수 있느냐? 나는 그 주례는 못 한다. 뭐 이런 거를 갖다 동참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런 그 설계를 가져왔으니까 주례가 부모님한테 가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이거 동참해 주시죠. 그럼 제가 주례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변호사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돼. 신과 우리의 변호사가 주례, 제자다 이 말이죠. 그런 것들이 변호사 역할을 한다. 이런 결합시켜주고 한 인생들의 가정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기운을 내려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주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주례를 서양에서 할 때는 목사한테 한다든지 하는 것이 하느님 제자한테 한다라는 소리인 거죠. 그래서 그게 증명받았다 해갖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봤고 정보를 받았으니까 바르게 하는 법칙을 우리가 찾아서 정법시대를 열어야 되는 게 홍익 인간들이죠. 그래서 요는 주례 역할, 이거는 지금 목사 이거 자격증 받은 사람뿐이 아니고 주례를 볼 수 있는 기운을 가진 사람을 찾아라. 요런 거죠. 그게 하늘의 기운을 내려줄 수 있고 연결시켜 줄 수 있고 그 장계를 올릴 수 있고 그렇게 요렇게 주례를 했다면 요걸 가지고 내가 100일 동안 기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또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런 거는 그 이제 주례의 그 이제 질량에 따라서 다스려 줄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 가야겠죠. 근데 그는 이제 홍익 지도자들도 전부 다 주례가 될 수 있어야 되는 요런 시대죠. 그러면 앞으로는 홍익 지도자들이 신의 중간에서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내가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도 가져야 되고, 신에게 우리가 이끌어주는 사람들을 길을 열어줘야 되고, 이런 걸 다 해야 되거든요. 그게 홍익 지도자들이야. 이게 이제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다가 아니고, 진짜로 자연의 일꾼들을 지금 키워내는 게 홍익 지도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